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발사인 김모 씨는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몰래 2천만 원을 인출해 처남에게 빌려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 칼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학생 이모 씨는 잠자고 있던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존속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세 번째, 택시 기사인 이모 씨는 우연히 자신의 택시를 탄 30년 전 군복무 당시의 고참 박모 씨를 구타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안해 한마디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왔는데 그날도 아내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드는 바람에 화가 나서 이를 저질렀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대학생 이모 씨는 아버지가 인류 대학을 가지 못한 자신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대해온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세 번째, 박 씨가 군복무 시절에 자신을 구타했던 이야기를 듣고도 사과는커녕 욕설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주먹질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과를 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과를 하게 되면 자신이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역설적으로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과를 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과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 사과를 먼저 하는 쪽이 왠지 진다고 생각을 하고 과실을 좀 더 많이 인정하게 된다라는 인식 때문이었는지 사과를 하기는커녕 뒷목부터 자꾸 나오고 고성부터 목소리를 크게 내질렀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하게 되면 왠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겠다,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한마디면 끝날 것들이 사과를 하지 않아서 일을 더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를 하게 되면 죄책감이 좀 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 지인이나 가족일수록 이것은 더 크게 와 닿을 텐데요. 마음속으로만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를 함으로써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인이라도 꼭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라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쌓이고 쌓인다면 아무리 지인이라도 그 사이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과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사과를 하려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당시에는 사과를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시간이 약간 좀 지났을 때, 좀 누그러졌을 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미안해 이런 거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사과가 되겠죠. 세 번째, 사과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면접 같은 상황에서 내 약점, 내 불안한 것들을 질문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대답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상대는 나에 대해서 불안, 불만 혹은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응하는 요령으로는 상대방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인정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사과를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사랑한다면 미안해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나름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데 그 말이 나온 상황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미안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사랑한다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거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만 있는 거고 실제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미안해 라는 말을 하는 상황이 누구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거야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인들 혹은 가족들 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다는 말은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 한마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시간과 돈은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 사과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안한 일이 있으면 바로 미안해,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Pronoun,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